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한 청년이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무슨 사연인가 하니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한 청년 대표가 청년 기본법에 대해 의견을 말하던 중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부의 청년 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며 청년 정책을 좀 챙겨달라고 호소를 한 건데 감정에 북받쳐서 울먹거리는 청년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당당 비서관도 없고 당당 부서도 없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 저희는 전혀 전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청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더 보내줄까요? 죄송합니다. 이 청년 엄창환 대표인데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예요. 청년 기본법 제정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청년위원회도 없어져서 도대체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소통 창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다가 결국 이렇게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청와대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취재진의 퇴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은 필요 없는 시대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 실용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정은 서신 형태의 정부 비판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뿐 아니라 법원과 국회에서도 잇따라 등장하며 경찰이 명예훼손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과도하게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배우 박사님. 네. 엉엉 운 청년과 화가 난 청년들이 오늘 20대 청년들의 두 얼굴이 아닐까 싶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성과가 어찌됐든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는 노력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금 청년기본법 제정을 하겠다라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목놓았건만 그 청년기본법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럼 정부에서는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어딘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벌써 집권 3년 차가 지났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이미 현장에서 그 목소리가 너무나 크게 나와 있는 건데요. 집권하고 나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정책을 힘있게 수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시민단체 목소리 좀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대자보에 관련된 것도 표현의 자유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표현 곳곳에서 조금 과격하거나 듣기에 거북한 표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자행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갑자기 작년 연말에 위인맞이 환영단이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 연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극단적으로 사회가 양극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는 실용의 정치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 대학생들이 붙인 것으로 지금 드러났고 어제 뭐 전남 쪽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또 법원에까지 이 대자보가 붙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건데 경찰이 처음에 국가보안법 안 되니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수사에 나서겠다라고 밝혀서 아니 대학생들이 붙인 대자보에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좀 과도한 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광화문 한가운데서 위인맞이 환영단 하면서 이런저런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대학생들이 어제 만우절이었잖아요. 만우절이니까 대학생들 맞게 풍자해악을 곁들여서 본인들의 불만사항을 표출한 건데 뭐가 문제가 들어서 저런 거를 수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외교문서 30년 만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칼 폭파범 김현희 씨를 한 반나체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롱하듯 쳐다보는 만평을 한 외신이 실었거든요. 그 외신을 보고는 그때 당시 군사정부가 외신 지국을 폐쇄를 하고 그 특파원들을 그 출국 조치하려고 비자를 취소한 이런 거를 검토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이제 오랜만에 외교문서가 공개됐는데 그때 그 군사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뭐 앞서 얘기했지만은 어제 시민단체 진보진영 보수진영 다 시민단체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다 공개해갖고 하지 뭐가 두려워서 중간에 하다가 비공개로 전환합니까?
그게 다 국민들 목소리고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냥 떳떳하게 다 내놓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뭘 또 전두환 때까지 가고 그러세요. 이게 오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청와대에서 행사는 뭐 청와대에서 대변인 하셔서 알잖아요. 어디까지는 원래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공개로 넘어가고들 하는 거고요. 저도 역시 과도한 현행법을 어겼으면 그거야 처벌 대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저희 정부나 여당에서 그런 정도의 풍자와 해악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경찰서 오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자보. 예.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